이거 사면 양치질 열심히 할까? 그러진 않을 듯. 뭐? 귀엽지? 운동하는 애들이 있나 봐. 이게 탱탱볼인가? 근데 여기는 키위가 그려져 있는데 안에는 키위 먹는 게 없어. 여기 있다 키위가. 둘 다 먹고 싶게 만드네. 둘 다 사라는 속셈인데. 넘어가지고 싶네 꼭. 손을 모으고 있어서 너무나 귀여워. 일본어가 안 써있는 건 오케이 뿐. 오케이. 기억대로 되고 있어. 파스텔 필터를 씌운 느낌? 캐릭터들이 그림체가 다 달라. 스티치다. 얘네 아이쿠. 아이고. 얘는 애기 색깔. 얘는 여유만만. 썩어 붙어. 어? 자석이야. 우와. 새로 나온 일본 쯔모쯔모. 이번 음식을 뒤에 얹고 있네. 얘가 귀엽습니다. 초밥. 사우나에 뭔 얘기 있을까? 나 궁금하네. 되게 디테일해. 온도, 용량, 콜드베스가 있는지 없는지, 브레이크를 어디서 하는지, 레이팅도 이걸로 칠할 수 있게 돼 있어. Pero, vale, para esto último que ha... De gastos. De souvenir. vale, vale.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것저것 사온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서 번개장터 구매를 더 많이 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손 가는 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휴지인 것 같아요. 일본 가면 돈키호테 같은 드럭스토어 되게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디즈니 캐릭터에 좀 미쳐 있는데 드럭스토어 갔더니 이렇게 귀여운 기념품들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꽤나 실용적이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뭐 공기처럼 부드러운 티슈 아닐까요? 아, 이거는 사주세요 인형입니다. 아니 이 포즈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헤이 하고 있는 표정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사실 취향이 이 디즈니 쪽이에요. 살리오나 먼작귀나 농담공 같은 친구들 되게 귀여운데 구매로 이어지는 건 보통 디즈니 친구들이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릴로와 스티치를 되게 좋아해요. 스티치가 되게 원래 되게 악동 같은 친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주세요 포즈로 귀엽게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이 인형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쯔무쯔무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컨셉이고 썸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본 디즈니가 IP를 따로 가지고 있어서 일본에서 굿즈를 만드는 거랑 미국에서 굿즈를 만드는 거랑 라인업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나온 라인업인데 인기가 많아서 미국까지도 이 쭈물쭈물가 나온다고 뭐 들었던 것 같아요. 일본 음식 시리즈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초밥 모티브의 도날드 덕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얘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찾아보니까 작년 11월에 나온 새로운 인형 라인업인데 호초더라고요. 호초.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 막 찾아봤는데 일반 명사가 아니더라고요.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읽어봤어요. 디자인 그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니까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런 인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핫초코랑 말이 비슷한 거 보니까 따끈따끈한 인형을 모티브로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실복실하고 순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벅차 올라서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인형 2마리 데려왔고요. 토미카 2개를 구매했는데 토미카를 예전에 모으다가 다 한번 처분을 했어요. 근데 진짜 후회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구하려면 단종돼가지고 더 비싸게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미카랑 다른 모양의 굿즈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또 몬주, 픽사에서는 또 몬스터 주식회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이어서 댕기는 거예요. 이렇게. 귀엽죠? 귀여워.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렇게 디테일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 귀에 이니셜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다른 종류 차들은 이 박스에 그려져 있네요. 제가 고민했던 건 토이스토리 세트를 사느냐 였습니다. 산리오 샵에도 갔었어요. 그래서 이 포차코 스티커랑 인형을 구매를 했는데 인형은 친구 선물로 줬고요. 덤도 주더라고요. 이게 아마 부적 같은 거인 것 같은데 달 데는 없지만 일단 받아왔습니다. 이런 조각 스티커를 사왔어요. 키위 모양으로 봉지가 되어 있어서 전 키위랑 관련된 조각이 있을 줄 알았는데 키위랑 관련된 조각은 없고요. 이게 투명이라서 조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산리오 중에는 그래도 포차코를 제일 좋아하는데 뭔가 일본에 왔는데 산리오 안 사는 거는 요즘 대세에 거스르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어서 좀 무난한 조각으로 골랐어요. 여름에 쓸 수 있을 것 같은 걸로. 3조각씩 들어있었는데 친구 1조각씩 나눠줬습니다. 다음 제가 이번에 뽑기를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뽑기 한 번에 5,000원이라는 게 되게 막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동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는 시간 분배를 잘 못해가지고 문이 다 닫아서 별로 못 해봤고요. 이거 2개는 캡슐 뽑기로 뽑은 거고 이거는 상자 뽑기로 산 겁니다. 이미 제가 사실 궁금해서 그 여행 중간에 뜯어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취향이 어벙하게 생긴 애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산리오 친구들은 제 기준에 좀 똘망똘망하게 생긴 편이고 일본 캐릭터 중에서는 스미코구라시 이 친구들이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동집 컨셉인데 캐릭터 한 마리랑 우동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가차입니다. 짜잔.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8번 키츠네 우동이라는 친구입니다. 이거 한번 조립해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야? 요즘 사실 뽑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디즈니 채널을 엄청 많이 봤어요.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3명이서 지구 구하는 그 만화 좋아했고 아메리칸 드래곤이라고 되게 망했는데 중국계 미국인 얘기를 다룬 그것도 되게 좋아했고 카툰 네트워크에서는 당연히 파워퍼프걸 좋아했고 그 외에도 디즈니 픽사 비디오들을 섭렵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저의 과거의 추억의 애니들은 다 그 류거든요. 그래서 가차에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안 해봤는데 너무 귀엽다. 귀엽다. 제가 이런 먹을 거 테마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어벙한 친구들과 먹을 거라니 너무 귀엽네요. 이거 뭔가 양념통을 들고 다니는 애벌레? 이 친구 이름이 뭘까요? 아! 이 숟가락을 끼워주는 거구나. 헉, 대박. 디테일. 아, 왜 이래. 왜 안 들어가는데. 아, 됐다. 귀여워요. 녹차, 우롱차. 우동 아저씨 나왔습니다. KTX역에서 우동 먹는 애들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도 뜯어볼게요. 이거는 캡슐 뽑은 거고요. 여기 되게 귀여운 애들이 많았는데 장난감 컨셉이더라고요. 치는 곰돌이, 이게 모르겠고 삐빅 로봇, 태엽 장난감, 자동차, 그걸 자동차를 조종하는 새우튀김 꼬리. 그래서 새우튀김 꼬리가 아니면 요 로봇 병아리가 나오길 바랬는데 나와서 엄청 기뻤습니다. 키링이네요. 귀여워. 가가 이렇게 립스틱이 번져있긴 한데 전 이런 뭔가 사이보그 컨셉? 이런 거에 좀 환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산리오 가차도 하나 했어요. 컨셉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물감을 묻히고 있는 컨셉인데 이게 실물이 전시가 돼 있었는데 키티 아닌 포차코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키티가 나와줬습니다. 제 키티 매력 포인트는 제 생각엔 색감인 것 같아요. 이 빨강색과 파란색의 조합? 딸기잼 같은 거를 잔뜩 묻히고 있는 키티입니다. 뭐 키티가 50주년이라고 하던데 키티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캐릭터 상품은 다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대망의 문구류입니다. 도쿄 가면
많이들 가시는 이토야랑 다이소, 도큐엔즈 이런 데들 갔다 왔고요. 이렇게 쇼핑하면서 느낀 게 나 진짜 취향이 국산일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안 사왔습니다. 지류 말고 외의 것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이게 친구 하나 나눠줘가지고 그런 거고, 테이프를 편하게 찢게 해준다는 커터입니다. 가끔씩 균일하게 자르고 싶을 때가 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집게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테이프 있으면 찝어가지고 뜯어보는 그것도 가지고 있는데 미터수가 긴 마테는 안 찝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 사봤고요. 이거는 이따가 마테에 까고 그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 다음은 지그 캘리그라피 펜입니다. 한국이 더 싼지 일본이 더 싼지 이런 것도 사실 모르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제 기억엔 둘 다 3,000원보다는 쌌습니다. 이건 검정색이고 이건 색깔이 있는 거예요. 2mm랑 3.5mm 둘 다 납작한 립이고요. 요거는 색깔이 데님 색깔이에요. 제가 이거를 그 유르님이 제목을 이걸로 적는 걸 보고 너무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글씨가 좀 예뻐 보일까요? 뭔가 납작하니까 좀 더 잘 써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좀 더 이 면을 잘 활용하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쁘죠? 진짜 데님 색깔이에요. 청바지 색깔이고 이렇게 이 정도 굵기로 써집니다. 다음, 이건 좀 신기해서 샀는데 사실 한국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컬러 샤프심이에요. 제가 가끔 샤프를 쓰거든요. 근데 샤프심을 안 산 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무심코 집었는데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사온 디즈니 샤프네요. 저 정말 디즈니 광인 맞습니다. 이게 컬러 샤프심도 브랜드가 되게 다양했거든요. 몇 개 더 산 거는 좀 선물 드리고 싶은 분들한테 드렸고요. 오, 진짜 초록색으로 써져요. 당연한가? 우와, 색감이 생각보다 예뻐요. 공부하는 사람이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지워지네. 미세하게 번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걸 멀티펜 대신 쓰고 싶기도 하네요. 강렬한 빨강, 파랑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가끔 마음에 듭니다. 다음 마테입니다. 이게 얼마였는지 아세요? 이런 사실 마테나 이런 것들도 한국에도 디자인이 너무 다양하고 예쁜 게 많다 보니까 디자인이 엄청 신박하다 이런 건 사실 없었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싸서 몇 개 집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폭이 엄청 두껍잖아요. 그리고 스크랩 닦구용 느낌인데 3,000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400엔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가격이 좋다. 가끔 스크랩을 할 때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클립류가.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패턴은 여기까지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끊어서 사진 위에다가 붙여주기 딱입니다. 이 종이 뒤로 들어가 있는 듯한 연출이 돼 있어서 겹쳐 붙였을 때 어색함이 덜할 것 같아요. 그냥 사진 위에 띡 올려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꿰뚫고 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MT마트에 보시면 176엔인 거 보이시죠?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더 사고 싶었는데 사실 그 시기쯤에 서일코, 오일페 이런 걸 해서 그걸 못 갔거든요, 둘 다.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번장해서 띵을 일본에서도 통판찬을 하고 이 정도면 그냥 문구는 국산 취향인 걸로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요걸로 뜯어볼까요? 우와, 되게 잘 잘리는데요? 예쁘다. 질감 표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게 그냥 꽃무늬가 있는 게 아니라 고추장스러워. 그냥 꽃무늬가 있는 게 아니라 도톰하게 자수인 것처럼 약간 엠보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패턴이 되게 짧은 거 보이시죠?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끊어 쓰지 않으면 되게 좀 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마지막 마테입니다. 과일 쳐돌이는 역시 또 과일 모티브 마테를 구매를 했습니다. 귀여워. 과일 샌드위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디자인 마테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박이 따라서 들어가 있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말고 이렇게 이 과일을 가지고 이렇게 꽃을 표현한 마테도 있었는데 둘 중에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무난한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스티커류입니다. 먼저 백엔샵에서 구매한 것들 보여드릴 거고 일반 문구점에서 산 거 엽서도 하나 산 게 있어서 보여드리고요. 먼저 엄청 큰 글리터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큰 거를 1,000원에 파니까 안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구매를 했고요. 일본은 이런 좀 조각 스티커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보관이 힘들어서 사실 잘 안 사려고 하는데 어벙한 애들이 있는 실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와인, 치즈, 와인병, 피자, 오크통, 프레제, 스테이크, 올리브, 그리고 안내판 4개씩 들어있고요. 이자카야 버전이 있었어요. 맥주 먹고 이런 버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좀 제가 안 쓸 것 같은 뭐 등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어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저트 디자인인데요. 이것도 종류별로 있었어요. 초코 버전도 있고 딸기 버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본이니까 녹차 디저트가 더 사고 싶어서 녹차 디저트로 샀습니다. 이 빛이 좀 비치나요? 제가 사실 근데 이게 뜯으면 다시 담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포장지도 되게 잘 어울리죠? 귀엽습니다. 이거는 조각 스티커인데 이렇게 라인 스티커 디자인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아까 그 포차코 스티커처럼 투명한 재질에다가 둘레가 박이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이거든요. 포인트가 엄청 될 것 같더라고요. 폰꾸 이런 거 할 때 쓰기에도 좋아 보이고요. 다꾸에 써도 포인트 될 것 같고요. 전 이런 조각 스티커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량이 한 장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애가 있어요. 먼슬리나 위클리 붙이기 딱 좋게 생겼어요. 조각 스티커 보관하는 바인더도 팔던데 그만치 있진 않아가지고 구매는 딱히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탈 바인더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서 스티커 정리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영상을 아마 이거 찍고 나서 찍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다이소에 산 것들 아까의 연장선으로 폭시 스티커 샀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아까 그 어벙한 애들 시리즈가 사실은 문구류도 있었거든요. 다 못 쓸 것 같아서 이렇게 판 스티커를 샀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라인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각마다 눈, 코, 입이 그려져 있어요. 초등학교 때 들고 가는 물건들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멜로디요. 캐스터네츠 이런 것도 있고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스케줄러에 써주기에 사이즈가 딱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미키마우스 실입니다. 이 미키도 시기마다 얼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고전 미키 느낌이 살짝 나는 그림이어서 흑백 버전으로 일부러 샀습니다. 컬러 버전도 있었는데요. 둘 다 사면 둘 다는 안 쓸 것 같아서 흑백으로 샀어요. 사실 무늬가 되게 다양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고전이다 보니까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 디즈니 월드를 가는 게 꿈이어서 뭔가 일본어로 말하는 디즈니 캐릭터들은 제 세계관에 있을 수 없달까요? 그래서 최소 홍콩 정도는 가야지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가고 있습니다. 다음 도큐엔즈, 이토야 어디를 가도 스티커 종류가 비슷했어요. 전 데코템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 키스컷이나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에폭시를 많이 구매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여름에 폰꾸 할 때 바다 컨셉으로 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심지어는 이런 고래상어, 망치상어, 망치고래 스티커도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섞어서 써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해양생물 시리즈로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에폭시 스티커인데 사실 여기 이 브랜드에서 나온 에폭시 과일 스티커를 저번에 사와서 되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한 반절 이상 써서 다른 디자인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건 좀 금박이 좀 눈에 띄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폭신폭신 스티커입니다. 생각보다 단단해요. 막 폭신폭신한 느낌은 아니고 이것도 하트도 있고 별도 있고 그랬는데 별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363엔. 이건 조금 가격이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색감이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그냥 스티커도 보여드릴게요. 여행 느낌이 나는 스티커입니다. 동물들이 뭔가 탈 것을 타고 있고요. 택시, 비행기 이런 것들 포크레인까지 있어서 너무 귀엽고요. 소방차도 있네요. 뭔가 일본 갔는데 그래도 스티커는 사야 되지 않겠어? 뭔가 이런 스스로의 의무감으로 샀습니다. 이것도 강쥐 스티커입니다. 강쥐의 금박 조합인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펄이 들어간 곰돌이 스티커입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올림픽 같은 거 봤을 때 좀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운동 모티브는 괜히 좀 사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얼마 안 샀죠? 마지막으로 소소하게 산 것들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안도 타다오라는 건축가가 지은 디자인 전시관에 갔다 왔어요. 그 건축물이 딱 봤을 때 되게 심플한데 특징적이거든요. 건축 방식이 조금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의 설계도면 같은 거를 이렇게 엽서로 팔고 있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21 디자인 사이트라는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모교에 다녀왔습니다. 전 사실 영화는 거의 안 봤고 책을 진짜 닳도록 본 사람이에요. 불의 잔까진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책이 더 재밌다고 저는 느껴가지고 안 챙겨봤거든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엄청 좋았어요. 덕후들이 환장할 요소가 되게 많더라고요. 조금씩 세부 디테일들도 좋고 재밌는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기념품으로는요.
요 스니치, 골든 스니치 배지를 하나 사왔어요. 위클리 커버에 달아주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요게 길쭉해서 그런지 이렇게 두 개로 박아놨더라고요. 가격은 전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해리포터 스튜디오 조금 나름의 꿀팁이라고 하면 기프트샵이 앞에 나와 있고 체험관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도 기프트샵이 있기는 한데 이제 조금 많이 걸어야 나와요. 그리고 거의 그게 규모가 3시간 이상 걸어야 되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사진 찍기 위한 물건을 사서 들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얘를 들고 가서 목에 달아서 넥타이인 척하기도 하고 머리에 달아서 머리핀으로도 쓰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잘 활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으셨을까요? 도쿄 하울인데 문구류보다 그 외의 것들이 더 많아가지고 조금 민구스럽기는 한데 귀여우니까 봐주실 거죠? 너무 귀여워. 어쨌든 여기까지 일본 하울은 끝입니다.